자,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출연자셔가지고. 자, 괜찮습니다.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서울신문에서 법원과 검찰에 출입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박기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은 서울신문인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이라 네, 서울특별시만의 신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 취재 중에 알게 됐던 어떤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나 그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서울신문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네, 서울신문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오늘 행사를 저희가 이제 국회의사당 근처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특별시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신문의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서울특별시에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장애인분들의 접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어떤, 혹은 서울시의 장애인들의 인식 수준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장애인 분들이나 어떤 뭐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생활해야 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만큼 어떤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서울시에 과연 그런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오셔서 알겠지만 이 지하 1층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1층으로 올라가라, 이런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식 개선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자님께서 쓰시는 장애인 관련 기사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특별하게 그 다양한 기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제가 두 가지를 좀 그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가지 다 이제 접근권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달 23일에 그 대법원에서 그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세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23일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조 출입 기자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시행령,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르면은 소매점,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는 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도록 그 강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닥 면적 90평 이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90평 이하의 편의점에는 편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됐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평 이상 되는 편의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통계적으로는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98년도에 그렇게 제정이 돼서 2022년까지 24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4년 동안 정부가 결국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노력하지 않은 거가 위법 아니냐,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소송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인상 깊었던 어떤 말씀이, 그 소송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신 어떤 지체 장애인분, 그러니까 배용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분께서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어떤 회의가 있어서 이제 회의를 하시다가 점심을 드시려고 나오셨는데, 그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1시간 헤매다가 결국 점심도 못 먹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또 어떤 지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카페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1시간 동안 헤매다가 공원에서 그냥 커피를 마시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그런 어떤 장애인 접근권을 좀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좀 많이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가 올해 초에 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는 김진영 변호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전맹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 변호사분들이 뭐 소수 있으시지만, 그분은 이제
그 특수학교,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시각을 잃으셔가지고 특수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특수학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요새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로스쿨 시험을 치는데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모든 어떤 교재를 다 점자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로스쿨 입학 시험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체력도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그분이 이제 작년 4월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때 좀 화제가 돼서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장애인 변시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엄청나게 역경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도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제 그 소송자를 받아서 이제 소송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접근하기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떤 한글 파일로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소리로 변환돼 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이 그런 서식을 통일하지 않고 어떤 거는 뭐 인쇄본으로 주고 어떤 거는 뭐 PDF 파일로 주고 이래 가지고 이 자료 읽는데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접근권이 아주 광범위하게 조금 제한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분들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접근성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데 확실히 접근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식당의 접근성이나 또 이제 그 변호사님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주시면서 또 자료의 접근성에 같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기자라는 직업도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접근성이 용이해야 취재가 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울특별시의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신문 자체 건물은 우리 장애인 직원이 입사한다면은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우선은 그 저희가 언론사다 보니까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기자가 아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서울신문 본사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경영 직군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기자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질문을 받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아직도 어렵다면은 장애인분들이 기자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거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이제 그 취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공기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던가 뭐 이제 거래소라던가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재래시장이라던가 뭐 마트라던가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과연 아직까지 장애인분들이 어떠한 그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은 기자로서 또 어느 정도 그 장벽이 있는 게 아닌가 장애인분들이 하시기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진영 변호사님 그 말씀 좀 인용하고 싶은데 그 아직까지 이제 그 법조계에서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그 법조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었다면은 어떤 법조계도 당연히 그런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편의시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마련했을 텐데 이거는 기자 직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기자도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제가 보기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조금 어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만큼 그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던가 뭐 서비스가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도 좀 힘든 게 좀 안타깝지만 사실이 아닐까 해서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질타를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선이 되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님 이제 사실 여기는 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다시 드려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장애인 분께서 기자님 후배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제가 한 번도 그 장애인분들을 후배라던가 아니면 선배로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저도 많이 좀 어떤 뭐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장애인 관련된 어떤 장애인 권리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기사를 쓰임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장애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장애인분들의 어떤 시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점을 좀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기사 그리고 더 좋은 여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내 후배로 혹은 내 직장 동료로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본 질문이었고요. 또 말씀도 되게 잘해주신 게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면은 나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강사님 나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애 강사님 또 계시니까 네,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꼭 찾아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시상식 진행할 때 제가 썼던 표현인데 다른 지역에서 어느 시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도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장애인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이런 토크 콘서트에 참 좋은 취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동권과 편의시설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나눠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동권이 잘 갖춰지려면은 언론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좀 그러니까 약간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이기게 그러니까 승소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가 법률 위반이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첫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대법원이 어떤 뭐 법리라던가 증거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국민 여론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언론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 이 소송이 비단 장애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소송은 아니라고 이제 그 장애인분들을 변호하시는 변호인단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이동 편의 시설이 설치가 되면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어떤 어머니들 혹은 뭐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다 이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이동 약자들을 통계로 내보면은 한 30% 가량 된다고 하니까 꽤 많은 수가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런 여론을 형성할 때도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떤 다 같이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 이 언론의 역할이 저는 너무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박기석 기자님께서 정말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솔직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박기석 기자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